그런데 담임이 아까부터 그 아이의 가슴을 바로 옆에서 마치 들여다보듯이 대놓고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니는 젖이 와 이리 크노? 이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오늘은 제 고3 때 담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고에서 학생들을 성희롱, 성추행하고 심지어는 졸업생을 스토킹,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도 제가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에게 3년간이나 무서운 스토킹을 당한 이야기를 다뤘었기 때문에 연이어 이런 이야기를 원고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특히나 그 가해자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더 컸는데요. 아직 경험 미숙으로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을 어린 학생들이 제 경험담을 들으시고 자신의 상황을 빨리 인지해서 피해의 사슬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들 자신을 비롯해서 알게 모르게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간단하게나마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설명과 예방법도 얘기를 하니까요. 특히 청소년 여러분과 미성년 자녀나 손주를 두신 부모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학 입시 상담을 빌미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파렴치한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할 때의 일입니다. 이 선생님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원래 우리 학교에 있던 교사가 아니었고 멀리 대구에서 부임을 해왔습니다. 서울 명문대 출신의 선생님들만 있는 학교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그 선생님의 수업 실력이 뛰어나서 온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침 저희 반 담임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여고이다 보니 그나마 젊은 남 선생님이 오신다는데 여학생들은 모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들어서는 순간 모두 실망을 했죠. 새로 담임이 된 선생님은 39세로 학교에서는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하고 있었지만 외모가 여학생들이 바라고 있던 왕자님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키도 작고 뚱뚱한 게 차도를 연상케 하는 단단한 체구에 피부가 정말 까맸어요.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꺼머 죽죽했습니다. 거기에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두꺼운 렌즈에 새까만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얼굴 생김새는 그냥 가수 조영남 씨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눈이 더 작고 옆으로 쭉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초반에 학생들을 그렇게 실망시켰던 선생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다운 대구 사투리의 발성이 정말 좋아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수업을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담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전 담임을 볼 때마다 불편한 심경이었는데요. 그건 자율학습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보면 항상 담임이 저를 쳐다보면서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쭉 훑어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선 항상 실실 웃었죠. 전 그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어찌된 일인지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출몰했었는데 싫다는 사람을 붙잡고 분식집에서 오뎅이나 튀김을 사주면 맥주를 권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담임을 점점 더 싫어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이야기가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3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했던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수근수근
한쪽은 돌기 시작하더군요. 대학 진학 상담을 가면 담임이 학생들 몸을 그렇게 만져댄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아서 몰랐지만 그런 일을 당한 아이들 입에서 증언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머리를 이렇게 좀 쓰다듬다가 팔 안쪽을 만지는 척 하면서 슬쩍슬쩍 가슴을 터치하기도 하고 허벅지는 그냥 대놓고 주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체구가 정말 작아서 초딩처럼 보였는데 너를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내 딸 같다며 상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자기 허벅지 위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누가 보면 너한테 선생님이 나쁜 짓 하는 줄 알겠다며 너무 귀여워서 장난 한번 해봤다고 변명을 하더래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반 친구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끼리는 상담을 갔을 때 조심하자고 서로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 상담 차례가 되었을 때입니다. 보통 상담은 학생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각자 한 명씩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 차례가 되자 다른 학생의 상담을 듣는 것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앞에 상담할 아이와 같이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앞에 번호 아이와 함께 상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이 상담 중 그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했는데요. 옆에서 듣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입시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담임이 그 애한테 혹시 남자친구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얼떨결에 아니요? 했더니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올라가지? 이러면서 그럼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야단 맞을까봐 절대 없었다고 하니까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쪽을 보면서도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우리 둘 다 없다고 하자 그럼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겠네?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 지금 이게 우리 진학상담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따졌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무시라 이러면서 내가 자식 같은 반 아들한테 농담도 못하나 이러는 거예요. 저는 불쾌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가 아파서 상담을 못하겠다고 2차 상담에서 뵙겠다고 하고 그냥 나와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앞에 번호 애한테 어떻게 됐냐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여기서 이야기하기도 좀 꺼려질 정도인데 네 순결을 나한테 주면 성적을 올려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그 애한테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녁 자율학습 때 담임이 자율학습 지도 당번인 날엔 다른 반 학생 중에도 몇몇을 불러내서 진로 상담을 해준다면 추행을 하고 이상한 말들로 성희롱을 수시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요. 그 당시 그런 일을 당한 애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노리고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댄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2학기부터 저희 학교에서는 고득점 목표반을 만들어서 40명만 학교 기숙사에 넣고 새벽 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었는데요. 담임은 자기가 기숙사 담당 교사도 아니면서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단으로 기숙사에 침입해서 공부하는 애들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여 술을 먹이고 수다를 떠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도 하도 불러대는 통에 딱 한 번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간 친구 중에 공부도 잘하고 남몰래 그 담임을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담임이 맥주와 치킨을 사들고 와서 담임은 술을 마시고 저희들은 치킨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는 담임의 왼쪽에 저는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담임 옆에 앉게 돼서 설레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슴도 좀 큰 편이었고요. 그런데 담임이 아까부터 그 아이의 가슴을 바로 옆에서 마치 들여다보듯이 대놓고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니는 젖이 와 이리 크노?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기숙사생들 모두가 완전히 얼음이 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물론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봤고 눈이 마주쳤는데 불쌍한 그 아이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원래 정의감이 있고 뭐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랬죠. 지금 그 말을 선생님이 학생한테 할 얘기예요? 더구나 여학생한테요?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건 담임의 대답이었습니다. 아고고, 카플라한테 또 야단을 맞았네. 내는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무섭다. 이러더니 닭장대소를 하면서 껄껄껄 웃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식의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드디어 제가 2차 상담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진로 상담은 저녁 먹고 얼마 안 있어 초저녁에 하는 게 보통인데 담임은 저를 거의 밤 10시 가까이 돼서 부르더군요. 그래서 상담실에 갔더니 대학 어떤 과에 가고 싶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희망대학을 얘기하다가 셰익스피어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담임이 저를 보고 피식 웃더니 네 발음이 잘못됐다며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섹스피어라고 하면서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제 반응을 보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불결한 것밖에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담임은 혼자서 한바탕 웃더니 너하고 나의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머리도 좀 식힐 겸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이야기할까? 이러더군요. 선생님이 상담이라고 불러냈는데 학생이 아니요? 싫은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을 따라서 학교 뒷산에 있는 산책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학교 건물에서 바로 산책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학교 건물과 제법 멀어지게 됐을 때 담임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저를 껴안고 입을 맞춰오면서 제 몸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제 몸을 찍어 누르면서 내가 미치겠다. 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러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황 중에 갑자기 넘어진 저는 밀어내려고 애썼지만 육중한 담임의 몸은 마치 큰 바위처럼 옴짝달싹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저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있는 힘껏 목청을 뽑아서 여기 선생이 학생을 강간한다 하고 빽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이 정말 번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잽싸게 일으키고 제 머리와 옷에 묻은 흙과 낙엽을 재빨리 털어내더니 미안하다. 선생님이 너희들 입시 상담 때문에 요즘 과로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그리고는 이건 비밀이다. 이런 뻔뻔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저와 반 친구들에게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담임의 마술을 피해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얘기를 하자면 이 담임은 제가 졸업을 한 뒤에도 아직 전달해주지 못한 상장이 있다며 한정식집 룸으로 저를 불러내서 대낮에 한 번 더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엔 불발로 끝났지만요. 그런데 그 뒤에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사가는 집마다 카드와 편지를 보내와서 해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이러면서 마지막엔 꼭 사랑한다는 말을 써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대학이나 자취방에도 여러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룸메이트나 다른 친구들을 내보내서 제가 없다고 했지만 23살이 될 때까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나이 많은 남자가 선생님이라면서 계속 찾아오니 저를 보는 주위의 시선도 곱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제가 왜 이렇게 단판을 자주 짓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임을 만나서 이야기를 따끔하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이게 제자한테 할 짓이냐고 언성을 높였죠. 그랬더니 그 소리에 옆에 앉아있던 남자 일행들도 저희를 쳐다보게 됐는데 그런데도 이 미친 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실실 웃으면서 제 몸을 만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라는 직업에 더구나 유부남인데 제자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죠. 그랬더니 너 이제 졸업했잖아. 성인이잖아. 네가 원하면 난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전 선생님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 사실 처음부터 너무 싫어했다.
그냥 선생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의만 지켰던 거다. 그리고 나는 이미 남자친구도 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담임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너는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되는 아이다. 너같이 영혼이 순수한 애는 남자친구 사귀면 몸만 뺏기고 상처받고 불행해진다. 하지만 나는 너를 상처받지 않게 평생 보호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의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 정신병자 같더군요. 저는 그때 더 이상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돼서 담임을 내팽개치고 그 기분 더러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좋은 인연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악연은 아무리 끊어내려고 발버둥 쳐도 정말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때 제가 매몰차게 행동하고 얘기해서인지 그 뒤로 편지도 보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예술 공연을 접하기 힘든 시골 학교들을 순회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상남도 남해에 아주 작은 시골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일입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 예술 공연단이 오니 학생들은 완전히 들떠 있었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 당시 저는 공연도 했지만 MC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처음 무대에 올라가자 전교생들 중 일부 학생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며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전 평소와는 다른 학생들의 리액션에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임기응변으로 잘 넘기고 무대와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사가 끝나고 무대를 철수할 때였습니다. 스텝으로 참여했던 후배가 예쁘장한 한 여학생을 데리고 저한테 오더군요. 알고 보니 후배도 남해 출신인데 그 여학생과는 친척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선배 땡땡 선생님 아세요? 하면서 고3 때 담임의 이름을 꺼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데? 했죠. 그랬더니 그 담임이 지금 이 시골 학교에 정금 발령을 받아서 와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고3 담임인데 학생들에게 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고서 저는 정말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징그러운 담임은 어린 학생들에게 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제 이름도 말하고 저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수업 때마다 떠들어대고 자신은 아직도 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 얼굴과 이름을 지겹게 보고 들었던 고3 학생들의 반응이 이상했던 겁니다. 졸업을 한 지 5년이나 지났고 저는 오히려 그 선생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멍하게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 사람이 멀찍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고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정말 속된 말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이 가까이 왔을 때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제가 고3 때 39살이었으니 그 시골 학교에서 만났을 때의 나이가 44살 정도였을 텐데 새까맣던 머리가 완전 백발로 변해 있었고 얼굴에도 깊이 패인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아무리 예전이라지만 누가 봐도 44살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제가 23살 때 2년 전까지 그 사람 얼굴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차돌같이 단단한 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은 것이 마치 페인처럼 보이더군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자 잘 지내나 하면서 정말 아련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 사람이 저지른 만행을 따지고도 싶었지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담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냥 돌아서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때 시골 학교 학생들은 저를 고등학생 신분으로 유부남 교사와 뜨거운 사랑을 한 이상한 여자로 기억하고 있겠죠. 그 고3 담임이 어째서 그렇게 낙후된 학교로 발령이 나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알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악연을 진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이죠.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행복한 현실을 살지 못하고 자신을 벌주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2년 만에 그렇게까지 늙어버린 모습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단 2년 만에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살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 카플라의 본인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저의 경험담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성년 학생들과 신뢰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나 교사,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그루밍하고 성착취를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담임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저는 저 외에도 분명히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청소년 성폭행의 100건 중 44%가 성인의 그루밍 단계를 거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그루밍 범죄는 가정, 학교, 학원, 교회, SNS, 채팅방 등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정말 천천히 진행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완전히 생기고 난 뒤에 행해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도 역시 그루밍 성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수법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피해를 입고 난 뒤에도 학생들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그랬다고 오히려 범죄자를 편들어주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는데요. 악랄한 성인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범죄이다 보니 한 번 덫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엠번방 사건 역시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처음에는 이런 그루밍으로 시작을 해서 서로 공유했던 사진 등으로 협박을 하며 어린아이들을 통제하고 성착취의 노예로 만든 케이스인데요. 사이버상이 아니더라도 정말 친밀한 신뢰관계에서 그루밍 성범죄가 폭넓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의 여학생들인데 드물게는 남학생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미성년 여자를, 성인 여자가 미성년 남자를, 그리고 성인 남자가 미성년 남자를, 혹은 성인 여자가 미성년 여자를 이런 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우리들 관계는 둘만의 비밀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끼리만 한 편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한다든지 외모 칭찬을 하면서 아무리 가볍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신체 접촉이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루밍 성범죄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 친구들은 이 미묘한 단계가 시작되는 점을 잘 인지해서 엄마나 성인이 된 언니, 학교 선생님에게 빨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미약하거나 가해자가 학교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쉽지 않은 학생들도 있죠. 그런 경우 지금 제가 내보내는 전화번호들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학생 여러분도 부모님도 이 전화번호 지금 바로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부모님도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얘기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마시고 평소에 아이들과 성적이나 공부 외의 평범한 대화를 많이 시도하시고 제가 지금 드린 전화번호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고 그냥 담담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 카플라가 한 이야기와 비슷한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본인에게 피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카플라 이메일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털어버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편 예고입니다. 곧 할로윈이죠. 미국 명절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젊은 분들 말고는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집 앞이나 거실에 호박이나 무서운 유령, 귀신 장식들을 해놓고 들떠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할로윈 특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3년 동안 소장하고 있던 영상 한두 개를 공개할까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영상 중 하나에 귀신의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공개하고 여러분에게도 과연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서운 영상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카플라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